그 토지는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대한 도로는 재산세가 뭐예요? 비과세예요. 근데 비과세받거나 면제, 감면받는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비상이 아니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반드시 5, 2, 3 하나, 40회 안 그래 반대로 말해야죠. 5년 중에 3년 이상이나 3년 중 2년 이상이나 60%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요? 지자체 공문 하나 보내세요. 자, 이걸 직권 시장에서 환급해 줄래요? 내가 경정 청구할까요? 그러면요, 직권해 줘 버려요. 왜? 비과세하고 재산세 환급해 줘 버려요. 그럼 언제까지요? 부가채책기에는 5년치 다 해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 왕왕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비상명이래요. 아닌데.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죠. 지방세 환급 받죠.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라고 한다면 해당 토지 비상명이 아니다. 세 번째, 종합합산과세 받더라도 시행령에 정한 일정 기준을 수익금액 등에 충족이 된다면 해당 토지 비상명이 아니다라죠. 그러면 이 4호를 적용할 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1과 2과 가서 재산세 과세 대장을 출력받아 오세요. 최소 몇 년치요? 5년치. 왜? 5년 중에 3년 이상만 되면 되니까. 또 3년 중에 2년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관할구에 땅이 총 얼마나 갖고 있다. 지번이 뭐다. 종합합산과세 받은 건 뭐고, 뭐 별도 받은 건 뭐고, 분리 받은 건 뭐다.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보통 우리가 분리는 만날 일이 없어요. 네, 주로 별도로 많이 만나요. 별도 합산과세 받은 기간이 3년 중에 2년 또는 5년 중에 3년 또는 보유 날짜 수의 60% 세개 하나만 걸리면 토지는 뭐예요? 비상 토지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때라고요? 재산세 과세 대장이에요. 근데 동사무소 가도 떼줘요. 동사무소 가도요. 그래서 지금 좀 주민센터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별장의 부수토지는 무조건 비상명인데요. 그럼 그걸 누가 불렀죠? 남진이 불렀나요? 저 푸른 언덕 위에 뭐죠? 뭔 노래? 그 노래 별장 같은 집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별장의 부속토지냐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비상용 토지 원래 친정집이 어디예요? 원래 친정집이 지방세, 재산세 기준이에요. 거기서 시집을 두 사람이 왔어요. 누가 누구 시집 왔어요? 큰딸이 누구예요? 종부세예요. 작은딸이 누구예요? 비상토지예요. 거기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주택이나 별장의 부수토지 면적이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정착 면적이 얼마까지는 해라. 10배까지는 부수토지 인정해라. 나머지는 없어요. 무조건 다 종합상가세 해버려요. 그러면 별장은 따로 중과합니다. 그래서 별장의 부수토지는 무조건 비상명이다. 그럼 무조건 비상을 가져갈 거야. 그렇지도 않다. 별장은 맞는데 실제 들어가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실제 들어가서 먹고 자고 짜고 사는 거 어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년만 살면 양도 직전 3년 중에 몇 년만 살면 돼요? 2년만 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의 부수 최대 면적 얼마까지요? 10배까지를 주택 부수 해줄게. 근데 만약에 수도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몇 배까지, 정착면적 3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수도권 이건 말건 도시지역 밖은 몇 배까지? 10배까지. 주택 정착 면적에 얼마? 배율 곱한다. 그럼 주택 정착 면적에는 뭐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수평이라는 말을 썼을까? 수직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 생각 안 들어봐요? 왜냐하면 기억을 오래 하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 이런 언덕바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합시다. 네, 언덕바지에다가 이렇게 지어요, 못 지어요? 왜 못 지어요? 지어요. 그냥 기둥 세우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 수평 투영 면적이 있으니까 이걸 해수면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정착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것은 뭐예요? 이게 이 면적은 수직 투입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투입 면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항아리 식으로 요렇게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요렇게. 이렇게 지으면은 이 건물의 정착 면적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의 정착 면적이에요.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돈 있는 사람은 짓겠죠. 예. 하지만 이 같은 사람은 저런 땅 먹거니와 저런 집을 지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 정착 면적이다. 수평 말 그대로 해수면과 수평을 봤을 때 밑에 맺히는 그림자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착 면적을 적용한다. 그래서 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별장의 재산세가 중과되는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5, 2, 3, 1, 40에 걸릴 때만 비상입니다. 별장 부수가 무조건 비상입니다. 안 그래요. 별장의 부수토지로서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옛날에 나지 상태에 거기다 콩을 심었어요. 그러다가 뜯은 바 있어. 거기다가 별장 하나 지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3년 돼서 지금 팔아요. 비상 이해 아니에요? 비상 아니에요. 별장 부수토지로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별장에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 부수토지, 주택의 비산용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비산입니다. 근데 적분 언덕에 집 한 채 있는 진짜 사는 집이다. 그럼 어디까지요? 주택 정착 10배까지를 주택 부수 인정해 줄게. 그래서 10배를 초과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면 10배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토지다. 무조건 10배 초과했다면 무조건 비상용이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극단적인 예로 한 500평 갖고 있었어요. 100평에다가 몇 땅을 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3배, 5배, 10배를 초과해요. 자, 그러면 초과 상태로 뭐에 걸려야 돼요?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무조건 주택의 부수도 5배 초과했으니 무조건 비싼다. 그건 아니에요. 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이걸 않고 해버리면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상이다. 이제는 그러면 어쩔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래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맨 처음에 비상토지냐 아니냐 판정을 하면 먼저 항공사진을 먼저 보세요. 그럼 대충 감이 와요. 그 다음에 한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천이면 아니었었어요. 하천에 있는 이면인데 상당한 돈을 받고 팔았어요. 남들 다 비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비상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 안 해줬어요. 나중에 일 다 쳐주고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말 안 해줬지만 안 물어봤다가는. 항공사진을 봤더니만 여러분 그런 사진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 볼 거예요. 산이 민둥산이 돼 있어요. 나무가 쪄져가지고 가운데 쭉 머리 닦듯이 쭉 나무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목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림계획 인하예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 부득이한 사회에 영림계획 인가를 시험 중에 인하라고 한다면 본인이 하건 국가가 지자체가 남이 하건 말건 그 토지를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이거 영림계획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동네 농촌기술연구센터. 네, 지자체예요. 지자체의 연구센터에 가면은 영림 승인서를 보내줘요. 네, 그러면 그 지번이 표시되어 있고 누가 영림을 하고 있다. 국가가 하고 있다. 지자체가 있다. 갑순이가 하고 있다. 갑돌이가 있다. 표시가 돼. 본인이 안 해도 관계없어요. 네, 영림 계획 인가를 받아서 영림 시험 중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맨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항공사진 많이 보시라.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고 부득이한 사유 첫 번째 법령상 사용 금지 제한이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듭시다. 어떤 땅을 내가 샀어요. 어떤 땅을 샀는데 오늘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밑에서 꽹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파봤더니만 무슨 항아리가 나왔어. 근데 고래시대 청지가 나왔어요. 이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고하면 안 돼요. 신고하면 농사 못 치어요. 그냥 경찰 와갖고요, 그다음 줄 긋고요, 출입금지 시키고, 왜? 문화재 발굴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농사를 못 치게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들숨날숨하고 있는데 친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래서 그래? 그럼 나한테 팔아라. 자, 먼저 A가 B한테 팔았어요. A는 비상용일까요, 아닐까요? 제주행했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사용 금지 제한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A는 비상용이 아니에요. 근데 B는 그걸 살 때
이미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나중에 발생했어요? 살 때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죠. 그래서 백사배상 이하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본문 규정에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죠. 그러면 5의 3 안에 넣겠다 안 넣겠다? 안 넣겠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생각한다면 5에 3에 넣겠다 안 넣겠다? 넣어주겠다. 3에 2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넣어준다. 60%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넣어준다 이겁니다.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지역의 땅을 내가 샀어요. 근데 거기서 토지 구획계획 사업인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요. 자 그러면 그 토지가 그 사업 시행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농사를 못 짓도록 공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령 개발 제한, 사용 금지 제한 내에 들었다 하더라도 본래 토지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령 사용 금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청으로부터 농사 짓지 마세요 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공문을 먼저 확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취득할 때는 모르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환지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토지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법령상 사용 금지 제한 초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이 가능한 날, 즉 해당 토지가 환지 확정 사업이 거의 마무리다. 환지 확정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건축이 가능한 때가 뭐냐? 세법에 없어요. 대부분 8년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2년의 기간은 비해서는 안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된 때로부터 건축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법령상 사용 금지 제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2년의 기간 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때로 최대 몇 년 내만 팔면 비싸면 안 걸려요. 5이 3하나 40만 걸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년은 4년이죠.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4년 내에 팔면 비싸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이 가능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근데 세법에 없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지중성이 들어와 있고 하수도 다 돼 있고 건축화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건축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고 생각한다면 하여튼 땅이 다 정지되어 있고요. 경계 보도블록이 다 쌓여 있으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접되어 있는 다른 블록 환지로는 보통 블록 러트라고 표현되죠. 여러분들이 개별 공시에 조회하실 때요. 지번이 없는 땅 개별조회 딱 하셔야 돼요. 블록 러트요. 그럼 100% 환지예요. 특수 지번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 로트가 나온다면 10주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가 5브럭 4로트예요. 옆에가 5브럭 5로트예요. 5로트에서 건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도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애매가 모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만나는 게 8년 이상 제촌정한 농지, 8년 이상 제촌한 임야, 8년 이상 기준 면적에 대해 목장 용지를 직계 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아 양도한다면 덮어놓고 뭐다? 비상이 아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도시지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여기서 말한 다 시의 동적이잖아요. 그 시행령 168조 14에 있는 요 경우의 단서는요. 읍면도 관계없어요. 읍면도 주거 상업 공업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규정 적용 못해요. 단 망자께서 8년 이상 또는 존속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8년 이상 제초장에 해야 돼요. 주상공에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초한 임야해야 돼요. 8년 이상 기준 면적으로 목장용을 써야 돼요. 근데 땅은 남편 땅이에요. 네. 근데 진짜 목장 오는 사람 마누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관계 없다고 봅니다. 네. 동일 세대인 것에서 관계 없다. 그래서 여의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별표를 보시면 내 책에는 그냥 썼는데요.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